구전구패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덕수 복귀, 야탄핵 구전구패다. 네.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안이 어제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각이 된 게 앞선 탄핵 선고가 8개가 있었죠. 어제가 9번째였습니다. 근데 총 다 합해서 어제까지 합해서 모두 다 9건 모두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전구패다.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구전구패 아니냐라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비판받을 수 있고 자꾸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구전구패다. 왜 질게임을 계속하느냐. 근데 탄핵을 의결할 때는 네. 구전구패를 예상하고 가진 않죠. 인용을 예상하고 했던 것이고 네. 위헌 위법에 대해서 헌재가 자꾸 위헌 위법은 있는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 자꾸 이 논리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일반 공무원들 위헌 위법적인 게 있으면 최소한 중징계가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헌 위법은 해도 된다는 겁니까? 무슨 위헌 위법 면허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헌재의 어떤 그런 판단을 존중하지만 네. 여러 가지 구전구패에 이르는 사안들을 봤을 때는 좀 유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특히 고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위헌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파면 결정을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그 권선동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뭐 석고대죄요. 네. 어떤 민주당이 그런 책임론이 있다면 해야겠죠. 위헌 위법 부분이 없는데 탄핵 소추가 정말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전구패 사이에 많은 내용 속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전구패와 어떤 승률과는 좀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나 뭐 최상무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권선동 원내대표는 101일 동안 이 국정의 마비를 가져온 대통령을 배출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10분에 한 번씩 석고대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석고대죄 누가 누구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전구패라고 하면 딱 결론만 놓고 승률만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헌재가 조목조목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헌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선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예요. 파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탄핵 선고라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파면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하면서 감봉해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개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들 중에 한 감봉이나 뭐 견책 정도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거나 뭐 법령 위반했다고 칠게요. 절차를 위반하거나. 네. 근데 갑자기 장관이 그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노위에 가서 바로 뒤바뀝니다. 과도한 징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로 잡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무 권한대행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내란 상설 특검 추천 문제라든지 제가 무결점 무오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가 다 꼬여 있어요. 지금 모두가 잘못을 하고 있는 쌍방과실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 역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국회가 150석, 200석 이런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오직 파면해달라. 오직 이 사람은 공직에서 좀 내쫓아달라. 이런 결정만을 구하는 탄핵소추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느냐.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헌재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존중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와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헌재가 나서서 즉각 파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만 나서는 것인데요. 자,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탄핵 소추할 때 인용이 되길 바란다? 솔직히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기각될 줄 알면서 전 했다고 보거든요. 왜? 이걸 계속 던짐으로써 사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마비시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정말 기각이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탄핵을 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탄핵 열차를 좀 멈추고 제발 민생 열차를 좀 출발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니 일반 공무원도 이 사실 잘못을 저지르면 파면되고 해임되는 건데 왜 고위공직자라고 가만두느냐, 파면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일반 공무원도 한 잘못에 비해서 과하게 이 징계를 하면 당연히 이 중노위 가서 다 뒤집힌다, 다시 복귀된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서 대변인님.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은 헌재에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를 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무슨 위헌 위법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겁니까? 적당히 위헌 위법하면서 사세요. 파면 안 시켜드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헌법에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럼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아야죠. 위헌으로 보기 힘들고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헌하고 위법적인 건 했는데 파면 일정도 중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파면이 안 하고 복귀해서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네. 위헌 위법성을 대놓고 질러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헌재 판단들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무결점 무오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쌍방과실 상황이에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쌍방과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쌍방과실은 물타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본인 네. 안에서 그러니까 객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다 잘못 없는 걸로 하지. 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라는 것은 저는 여야가 공이 새로운 정부가 오든 지난 정부가 오든 고위공직자는 그런 기준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과실이란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좀 물타기라고 본다. 저쪽이 잘못했지 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를- 아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도 잘못이 있으니 네. 나도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뭐 잘못이 없다는 건 없어요. 어떻게 네. 뭐 정치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많은 탄핵을 당한 고위공직 윤석열 네. 정부의 공직자들이 잘못이 없다고 그걸 치환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살짝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네, 지금 좀 약간 좀 살짝 좀 치열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이 구전구패 승률을 보면 좀 좋지 않다는 거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자세히 안을 보면 이 유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결론을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최종 기각 이 얘기인즉슨 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덕수 복귀 야당 탄핵 논리 인정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 중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진 않았죠.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탄핵 논리가 인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구전구패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선고 내용. 네. 아까 제가 봤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뭐 5대 1대 2 해서 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기각으로 나긴 났습니다만 조목조목 좀 보면 아까 저희가 본 이 의결 정족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란 행위 공모 방조 부분 증거가 없다. 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 이 한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국정운영 체제 시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이걸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서영시 대변인님. 네. 야당 탄핵 논리 인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도 이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부분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현직, 그 직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 151석을 좀 기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거,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봤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는 기각이 됐고 나머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자체도 저는 저 부분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긴 하나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 특검을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야가. 근데 이 부분을 지연해서 의도적으로 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거는 명백히 법 위반인데 이걸 보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향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제가 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비상기업 내란행위 공모방조는 좀 무르익지 않았는데 탄핵소추안에 좀 적시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네. 기각이 됐어도 그 내용만에 있어서는 헌재의 판단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네. 그 유의미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이 다른 유의미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전혀 헌재가 100대 0으로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